경매 물량이 폭증하고 부동산 거래는 급감하고 점점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지인들이 대출 이자가 50만, 60만 원 하던 게 지금 120만 원, 140만 원 점점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대출 이자가 50에서 한 120 정도까지 2배 조금 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금액이 120만 원, 130만 원 정도면 사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좀 줄일 거 줄이고 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이자를 100만 원, 150만 원 내다가 300만 원 내는 사람들, 400만 원 내는 사람들이 아마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이제 충격들이 이제 도사리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너무 많이 세금으로 틀어막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파산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 거죠. 2024년 4월까지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인데 경매 물량이 폭증하고 가격이 하락해서 이제 점점 더 빨리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IMF 때보다 경매 물량이 2배 이상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충격 속에 지금 숨죽이고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을 납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억 원을 가져오면 풀어주겠다라고 그 범죄자가 얘기했다고 하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겠죠. 무서운 현실입니다. 돈을 몇 떡을 벌면 감옥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새는 젊은 MZ세대 조폭이라 그래서 몸을 도화지 마냥 온 몸을 문신으로 주렁주렁 다 그려놓고 뭐합니까? 이제 깽판짓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돈을 벌어도 부자만 되면, 돈만 많으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아마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이제 개막장으로 이제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믿기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의 방화, 그리고 살인, 납치, 그 이상의 충격적인 일들이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요, 우리는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대놓고 해고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금고사직이 되게 많다고 하죠. 지금은 절대로 태평성세가 아닙니다. 평범하고 보통의 일상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우려스러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양심이나 품위 유지 이런 거 이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오직 돈을 벌 수 있으면 뭐라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가진다라는 겁니다. 요새는요, 젊은 남성 청년들이 여성에 대한 공포도 엄청 커진다고 합니다. 미투니, 성추행이니 이런 걸로 보상금을 노리는 그런 정신 나간 여성들도 많다고 하죠. 남성들 돈 뜯겠다고 지랄을 하니까 아예 남성들이 여성을 안 만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정신 못 차리고 투기하고 갭 투기하고 연끌했던 이들이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일을 해야 될 겁니다. 나라가 이제 개판이 됐죠. 요새는 정신병을 가진 이들도 많답니다. 사기꾼도 많고요. 또라이들도 많답니다. 정신이 나간 년놈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지하철을 타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아예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미친 년놈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참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이제 계속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이제 정신이 멘탈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남들하고 비교만 하지 않고 살아도 이제 무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많이 불편하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치이는 그런 경우도 많고 비좁고 좁고 불쾌한 그런 것들도 많이 겪게 됩니다. 한데 자기 자가용을 끌고 다니면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도 이제 가질 수 있고 여유롭죠. 근데 자가용을 끌고 다니면은 기름값이니 주차 비용이니 이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주차비를 혹은 기름값을 못 내며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한 거죠.
근데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수고스러운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면 뭐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고 자신의 삶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고 가장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이미 잃어버린 30년에 진입했다. 뭐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게 훨씬 더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 과거와 같은 5%, 7%, 8% 경제 성장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1%, 2%대 저성장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되었고, 또 이제 많은 것들을 같이 나누고 연대하면서 살아야 앞으로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결혼 풍속도도 바뀌고 허세병에 찌든 이들이 대거 이제 강제로 정신을 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20대, 30대들은요, 이제 뭐 과거처럼 뭐 오마카세 즐기고 욜로, 해외여행, 명품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안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허세조차 이제 허용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정말 우리의 삶이 일상이 무섭고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걸 이제 많이 목격하게 되고, 그들이 그러한 남의 그 몰락이나 침몰을 보면서 많이 이제 배우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빚을 지고 사는 건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산 사람들은 자기의 주공간이 좀 좁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가 매우 작아도 매우 낡았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실용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겉멋, 외제차 뭐 이런 것보다 차가 잘 굴러가고 튼튼해서 안전하게만 갈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허세 따위는 이제 생각도 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허세 부리고 과시하고 남들하고 비교하는 순간 삶이 우울해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허세에 찌들고 허세를 누리며 살면 삶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건실하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면서 뭐 자신의 삶을 축적해 나가면 이 얼마나 멋지겠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은 23년에 비해서 훨씬 더 암담하고 어렵고 무서운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현금을 목숨줄이다 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오래된 친구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남에게 건네지도 않아야 될 것이고 내 곁에 오래오래 잘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